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원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스는 두 가지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한 폐렴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은 이것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죠. 사실 이것 때문에 증시도 완전히 급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의 폭락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 또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가장 주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FOMC라든지 또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우한 폐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어떤 그 경기라든지 이런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의 영향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덮쳤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당분간은 조금 고점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급락할 거라고 보지 않았었던 그 이유는 사실 중국에서 확산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어떤 그 발표한 이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장이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를 크게 낳고 있습니다. 사실 우한의 폐렴에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초기에 진화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 시골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더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한이라든지 이 지역에 엄청난 그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어떤 그 이런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엄청난 참사를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초기에 발생했을 때 중국 쪽에서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이걸 차단시켰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뭔가 방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역으로 그냥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럴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중국 정부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지금의 숫자도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그 특히 이제 내수 경제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수 경제가 타격을 받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그런데 무역의 상대국인 중국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한국이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하락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하루에 이런 수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과도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중국이 다행히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이런 우려는 지속되겠지만은 시장은 어쨌든 반등 시도는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주요한 뉴스가 될 거니까요.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기적으로도 좋지 못한 뉴스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뉴스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시세가 상승세다.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오늘의 등락 결과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했지만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시가보다는 좀 강했다는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의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제약업종이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했었죠. 결과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심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하락했고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뭐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코스피 수급,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기약 넘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섬유 의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의약품 업종, 뭐 당연하죠.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어떤 그 특별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뭐 붙이기보다는 역시 폐렴 관련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양봉 나왔죠. 결국은 이게 제약업종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제약업종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제약업종이 장중에 반등을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뭐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했었죠. 오늘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매도, 특히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낮게 끝났죠. 상당히 약했어요. 다만 12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수급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개파락하고 그대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약했어요. 사실 뭐 2200선 위에서는 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이 제대로 좀 빗나갔고요. 이 일요일 무료 방송을 녹화를 했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그 좀 이후에 변수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상황이 변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그 일요일까지 이렇게 다시 좀 녹화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좀 제대로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월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월요일도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진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상당한 변수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시장이 오늘 보면은 자, 이틀 동안 하락했지 않습니까? 월요일도 급락하고 뭐 개파락해서 그대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이렇게 단계 빠져버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 뭐 개인만 다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면은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장주에 11,360개까지 매도했지 않습니까? 막판에 조금 매수한 거 이거 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장중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외국인들은 시종일관 그냥 쭉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뭐 엄청난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조금 반등해주면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자, 4대 업종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게 좋지 못했었죠. 전기전자, 예, 그리고 운송장비까지. 그나마 전기전자가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덜 빠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야말로 뭐 패닉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상당한 약세의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한국 시장의 자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고점을 다시 뚫고 가는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계속 조금 더 휴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가장 이제 큰 문제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이 뭐 폭락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도 엄청나게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도 단기적으로 좀 짧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이 좋았었죠. 전반적으로 다 좀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섬유우려 업종 일부 종목이 좋았었죠. 웰크론 그리고 KM. 자, 이 종목들은 폐렴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한두 종목이 크게 움직여 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같이 어떤 그 패닉 장세가 나타나면은 과매도가 나와요. 오늘은 일종의 과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삼성전자와 승일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오늘 급락했죠. 보유자는 홀딩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짧은 반등 시도는 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얘기했었던 65,000원까지 가기는 좀 힘든 흐름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승일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파락했죠. 그대로 마감했는데요. 반등 시도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쭉 빠지기보다는 잠깐 반등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아요. 이 종목 최근에 특징주로 말씀드렸었죠. 이날이었었죠. 이날 저녁에 특징주로 말씀드렸는데요. 9,100원을 1차 매수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워요. 가격이 오지 않고 예, 곧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이 종목은 폐렴 관련주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관련하는 사업 자체가 뭐 에어로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 백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없는 분들은 뭐 확실하게 좀 밀렸을 때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 전망, 지수 일단 고점은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요. 2200까지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단기 고점을 다시 뚫어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해도 고점을 다시 뚫을 수는 없고요. 조금 그 작은 반등 정도 예상이 되고요. 단기는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반등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요.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 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테마주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폐렴 관련주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인 테마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난타 후에 하방 공략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심하게 빠졌을 때는 매수를 이번 주에는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매도해서 하방으로 좀 끌고 가보는 전략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계속 이 그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 하방 진입을 해서 끌고 가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방을 이미 구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한 후에 반등했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되지만 아니면 그냥 끌고 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다시 뭐 고점을 뚫고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냥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폐렴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렴 관련주들은 당분간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가격면에 뒤는 종목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그리고 고점을 확인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점을 다시 뚫기는 사실상 어렵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적당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다시 고점을 뚫으려는 어떤 움직임 자체는 이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오늘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과매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제 고점을 다시 뚫는 그런 흐름 정도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내일 장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이제 내일 그리고 수요일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심리적으로 지금 무너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패닉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동안의 어떤 시장을 만들었던 흐름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 더 머무르려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때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의 악재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뭐 거대한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어떤 악재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장세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반등 시도가 가능하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일일 시황. 네, 오늘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관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가능하니까 반등했을 때 뭐 종목들을 적당히 또 정리를 한다든지 끌고 갈 종목들과 그러지 않고 단기로 매매할 종목들을 잘 구분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